대게는 야행성입니다. 해가 뜨면 모래바닥으로 숨어들죠. 깊은 밤, 대게가 오가는 길목에 그물을 놓습니다. 깊은 바닷속, 네트 모양의 긴 그물을 쳐놓으면 먹이를 찾아다니던 대게가 그물 코에 걸려 옴쭉달짝할 수 없게 됩니다. 통발 속에 미끼를 넣어 대게를 유인해서 잡기도 하는데요. 자망은 대게를 비기 때문에 양망 속도가 천천히 돌아가요. 근데 통발은 일정 속도로 꾸준하게 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게를 수족관에 넣어놨을 때 이렇게 생존율이 자망보다 통발이 낮다 하더라고요. 자망은 그물 설치부터 회수까지 최대 20일이 걸리지만 통발은 2, 3일 안에 비교적 손쉽게 대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심 400m 이하 얕은 바다에서는 조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바위섬 하나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겨울바람이 매섭습니다. 너가 여기다 땡기고 부품 없는다. 12월 1일 투망한 자리입니다. 그동안 풍랑주의보가 내려 20일 만에 그물을 끌어올리는데요. 선장도 조종실에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대게철에는 여러 사람 몫을 하느라 바쁜데요.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기 옆에 자리를 잡습니다. 내 자리. 제일 힘든 자리. 이제 요 그물에 개가 안 챙기게 이래 받아주고. 바람 다 맞지. 바람보다 또 파도 치면 파도 다 넘어오지. 또 이래 숙여갖고 해야지. 제일 힘들어요. 이제 그물에 양망하면 개 삐끼는 사람들, 그리고 또 뒤로 이제 추리는 사람들. 뱃머리에 설치된 양망기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바다 밑에 쳐놓은 그물을 끌어올리는데요. 위태로운 자세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물에 엉켜 올라오는 이 녀석들 때문이죠. 마치 거미줄에 걸린 듯 대게가 그물 코에 걸려 있습니다. 다리 10개 중 하나라도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지는 대게. 죽은 개는 헐값이라 조심스럽게 건져 올립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작업입니다. 선원들이 조심스럽게 그물에서 대게를 떼어내는데요.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선홍빛 대게. 살이 올라 묵직합니다. 예, 좋아. 네, 좋아요. 예. 동지가 지나면 제맛이 드는 대게. 특히 2월, 3월에 잡는 대게는 살이 단단하고 단맛이 납니다. 인물 좋고 사이즈 좋고 이런 거 다 잡을 때 지금 제일 좋죠. 겨울에 제일 맛있습니다. 대게가 지금이 제철이에요. 암게가 사는 곳은 수심 200m 이상, 숫게에는 400m까지 내려가는데요.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귀하디 귀한 보물입니다. 연중 대게잡이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2월부터 5월까지. 설 전후로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대게잡이 배들이 최고로 바쁜 시기죠.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 하루 12시간이 넘게 조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힘들게 잡은 대게를 바다에 버립니다. 이거 이제 군에서 이렇게 이제 지급해 준 거. 그래 딱 쟀을 때. 요 괜찮은 거
여기서 여기가 9cm 이상 되는 거. 요 자리 안 들어가잖아요. 요거는 이제 상품 잡을 수 있는 거. 요 들어가죠. 이거는 잡아서 안 되는 거. 최장 미달. 몸 길이 9cm 이하의 어린 대게는 풀어줘야 합니다. 절대 잡아서 안 되는 대게가 또 있는데요. 빵같이 생겨갖고 빵깨. 요 뱃속에 보면 요 알을 품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알 양이 적은 거예요. 알 많은 건 이래 빵빵해갖고 이래 버려져 있어요. 그리고 요 구별 방법은 알을 푼 거에 둥글고 요거는 삼각형식으로. 암컷 대게는 최대 7만 마리까지 알을 품습니다. 잡아선 안 되는 이유죠. 여자요. 네. 안 돼요. 여자는 버려야 돼요? 네, 버려. 여기 여자 안 돼요. 버려. 아버지 조업하는 거 보고 배운 것도 참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문어를 잡는데 이래 작은 문어가 한 마리 있길래 버리라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내 바다 내가 지켜야지 딴 거 없겠더라고요. 그 옛날 모래사장에 기어 올라올 만큼 흔했다는 동해 대게. 50여 년 전 나일론 그물이 보급되면서 어획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대게 씨가 마르면서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의 포획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힘들고 어렵게 건져 올리는 만큼 선도를 잘 유지해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죠. 대게를 보관하는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이게가 지금 수심 400m예요. 400m면 물 밑에 수온이 몇 도 나오겠어요? 낮다고요. 물 밑에 수온이. 이게 수온이 15도 뭐 20도면 대게를 넣으면 대게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창의 수온을 3도에서 5도로 맞춰놔요. 알래스카, 베링해, 캄차카 반도 같은 냉수대에서 잡히는 대게. 수심이 깊고 물이 참통해야 하는 대게가 살 수 있는 남방 한계선입니다. 오늘 되게 좋다. 좋아, 많이 좋아. 베트남에도 개가 있어요? 이거 베트남 문 안 좋아. 되게 없어요. 대게는 10년을 넘게 삽니다. 1년에 1cm씩 몸이 커지는데요. 탈피 과정을 거치면서 껍질이 더 단단해집니다. 이게 안 좋은 거 물개. 아, 이건 탈피한 지 얼마 안 된 거야. 완전 이렇게 꺾이잖아. 처음에 이거 물개처럼 이래요. 먹이 활동하고 살다 보면 이제 또 이렇게 딱딱해지고 이 과정을 다 거친 게 박달대게. 대게는 매년 껍질을 벗고 몸집을 불립니다. 10년쯤 지나면 탈피를 멈추고 단단한 박달대게가 되죠. 농부들은 가을 거지를 끝내고 한숨 돌리지만 바다 농사는 끝이 없습니다. 특히 겨울 조업은 사나운 파도와 모진 바람을 견뎌야 하는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죠. 다리가 하나 없거나 시들시들한 게들을 들통 가득 찝니다. 내장이 비칠 만큼 껍질이 얇은 동해 대게. 선장님이 크게 한턱 내셨네요. 달큰한 바다의 향이 뱃전 가득입니다. 손은 모두
베트남에서 온 청년들입니다. 한국에서 대게를 처음 먹어봤다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맛이 됐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저희 배 이제 4년 차. 저희 배 갑판장. 베트남에서 온 친구. 우리 배 이제 통발이든 자망이든 체납기든 로기 교환 다 하고 교체하고 다 해요. 20년도에 이제 휴가 가야 되는데 정리하고 이러면 2달이 빠져요. 휴가 안 가고 이번 대기에 시즌 끝나고 이제 휴가 가는 거. 너무 고맙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 cái môn 끝났어. Việt Nam 비행기 있어. 그냥 휴가. 한국의 추위가 매섭고 바닷일도 고되지만 4년을 한결같이 배에 올랐습니다. 덕분에 우리 밥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죠. 먼 바다에 나오면 고향이 더욱 그리워진다는 이들입니다. 크고 너른 바다. 그 너그럽고 속 깊은 마음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건 뱃사람들입니다. 오랜 세월 아낌없이 내어주고 기꺼이 품어주었죠. 바다는 어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심상치가 않네요. 빈 그물이 올라옵니다. 뭔가 그물 위에 다른 그물 올릴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저 양망하면 제가 다 지쳐. 다른 그물과 엉켜 엉망이 됐습니다. 올해 이래 투망한 게 아니고 작년이나 이렇게 그물마다 표시를 해요. 여러 개 심는데 전화번호가 참 내일은 열에 있어요. 다른 배가 이중 투망을 하고 피해 그물까지 엉키는 바람에 어부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해적, 나쁘게 표현하면 도둑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거 아닌데 땡겨갖고 어영양만 딱 갈취해갖고 그런 배들도 많아요 지금. 다리 없어. 지금 배. 그물이 엉키면서 죽거나 다친 대게가 많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 네? 제일 안타까운 거. 왜요? 요래 집게다리가 다 있어야 되는데 한 개 없잖아요. 네. 비품. 가격 차이 많이 나죠. 반 이상 차이 나지. 다리 한 개 때문에. 그물 한 개 빼. 그물이 2km가 넘는데 대게는 몇 마리 안 됩니다. 얌체 투망과 바다 쓰레기까지. 바다에도 지켜야 하는 금도가 있건만 사람이 있는 곳 어디라도 소란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연 얼마나 잡았을까요? 700마리는 안 되겠다 싶어요. 1000마리 정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적습니다. 본의 아니게 어장 사고도 좀 있었고 개가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없네요. 어떡해요? 뭐 용왕님이 주시는 건데 뭐 주는 만큼 받아가야죠 뭐. 비싼 기름값에 못 쓰게 된 그물과 선원들 인건비까지 오늘은 벌이가 변변치 않습니다.
그래도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돌아갈 수 있어 감사한 시간입니다.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해 홀로 조업에 나선 지 5년. 양망하면서 이제 대게 양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토대로 해갖고 이제 다음 대게 시즌에 토막할 포인트를 또 찾고 하는 거. 이게 다 재산이에요, 재산. 이거 토대로 해갖고 2020년 토막을 하고 그렇게 하죠. 어둠이 내릴 무렵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귀향을 알립니다. 왜 들어가요? 아, 6시 50분이나 7시 정도 도착할 것 같아요. 울산에서 회사에 다니던 태훈 씨. 부모님을 돕기 위해 고향에 내려왔다 갑자기 배를 떠안게 됐습니다. 금을 걷는 방법조차 몰라 남몰래 눈물 흘리기도 했었죠. 이젠 밤바다를 겁내지 않는 노련한 뱃꾼이 됐습니다. 울진의 작은 항구 오산항.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고기잡이를 하던 포구입니다. 막내 아들이 걱정돼 초저녁부터 항구를 지키고 있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재물이 마련나고, 요거는 그거 빼온 거고, 얘는 우리가 빼야 돼. 근데 재물은 묶은 거 그냥, 묶은 거. 아유 추운데 고생은 많이 했구만은. 그래도 뭐 기본은 잡아왔으니까. 겨울바다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입니다. 바쁜 대게철이면 부모님이 항구에 나와 하역 작업을 돕는데요. 마치 숙제 검사를 받는 아이처럼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자, 40년 경력의 노선장. 그 노련한 시선이 꽂힙니다. 배가 분명히 빨겠는데 또 육주 들어오니까 얘도. 아무리 욕심이 나도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다 됐다. 평생을 지켜온 바다의 가치.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입니다. 장개는 잡으면 물법이지. 꼴꼴 끓여가지고 법에 적립됐다. 사철 고기 잡아 자식들 먹이고 입혔으니 세상 고마운 게 바다입니다. 베풀고 나눠준 만큼 아끼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대게는 하루 판매량이 정해져 있어 수조에 보관하다 그때그때 위판장으로 가져갑니다. 아들이 만든 시설인데요. 젊은 선장 이태훈, 점점 노련한 어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갔다 왔다. 뱃일을 시작한 이후 3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 쉬세요. 쉴까요? 네, 아버지 먼저 쉬세요. 귀엽고 애교 많은 딸 둘에 젖먹이 막내 아들까지 3남매가 아빠를 반깁니다. 배고픈 거 아니나? 네. 항상 그거는 걱정 많이 되죠. 연락 안 되거나 이럴 때 한 누나. 번씩 새끼야. 많이 걱정. 얘가 12월 1일 날 개금을 또 투망할 때 1년 농사할 때 이거 또 태어나갖고 복덩어리예요 지금. 오늘 배에 가서 뭐배 아무 나 오늘 저녁 안 먹는데 아 배불러갖고 애들 노는 거 보면 나도 배부른데 뭐. 철없던 막내 아들이 3남매의 아버지가 되고 비로소 인생의 무게를 느낍니다. 자식은 그렇게 부모를 철들게 합니다.
어머니가 서둘러 저녁 준비를 하는데요. 아이고 추운데 고생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찌개라도 끓여가지고 뜨끈한 국물 먹는다고. 괜히 찌개 끓여 놓으면 맛있다고. 얼큰한 대게 매운탕을 끓입니다. 씨알이 작아도 국물 맛이 일품이죠. 고소한 맛 내려고 대게장. 된장하고 고추장만 들어가면 아주 맛을 내요. 이 대게가 아주 조미료 역할을 하는지 없는지 이렇게. 하루 종일 추위에 떨었을 아들을 위해 끓이는 대게탕. 오랜 세월 아버지를 위로하던 음식이기도 합니다. 윤아 강희 상 들으러 와. 아이고 대게내라. 의젓하게 잘 키우셨네요. 무겁단다. 아빠 잡아 추운 데 가서 잡아온 거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자, 윤아야, 이 먹어. 3대가 마주 앉은 밥상. 싱거워. 아들이 잡아온 대게를 먹고 있자니 옛날 생각이 납니다. 내 밑에도 한 10년 넘게 탔지. 물은 땡겨야 되는데 짜고 있는 데가 나야. 사람 없어가지고 식구가 둘이 나와가지고. 멀미 약을 붙이고 먹고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네. 저 토하는 거야. 3일 걸고 나게 떴던데 내 돈이고 뭐고 다 싫대서 내. 그래가지고 야바한테 얘기했더니 야바 쫓아왔더라. 그럼 시원해. 학창 시절에 엄마 아버지 속을 많이 썩여 놓으니까 내 스스로 마음에 진 빚이라 생각하니까 내가 이 길밖에 없겠다. 내가 가서 도와드리는 수밖에 없겠다. 아버지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자식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뱃일이었죠. 아버지랑 이제 둘이 댕길 때 하루는 내가 코피 흘리고 하루는 아버지 흘리고 이게 아직도 머릿속에 맴돌아요. 몸 괜찮아지시면 단 하루라도 같이 아들내미 일하는 거라도 한번 보고 칭찬 한번 듣고 싶어요, 솔직하게. 마음을 못 잡고 방황하던 아들이 배를 타면서 어른이 됐습니다. 바다는 그렇게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키우고 또 자라게 합니다. 아름다운 동해 바다. 그러나 겨울이면 거칠고 사나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쉴 새 없이 부딪히고 부서지는 것이죠. 조선시대부터 대게잡이를 했던 마을입니다. 붉은 개라는 뜻의 자해를 임금님 수라상에 올렸다고도 하는데요. 즉 우리 고문에 보면은 신동국 여지 성남과 대동 지지에 보면은 14기 초부터 고려 시대 그 당시에 울진 대게가 이곳에 특산물로 이미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과거에 교통이 오지였잖아요. 여기 어부들이 대게를 잡은 거예요. 잡은데 소비가 안 되잖아. 팔로가 없잖아. 영덕까지 가니까 안동, 영주, 내륙의 사람들이 그 시장에 오더라 이 말입니다. 실제 그 울진에서 난 대게가 영덕 시장에서 팔리다 보니까 영덕 대게가 된 겁니다. 동해 대게의 고향 왕돌초. 그 넉넉한 품에서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자랍니다. 왕돌초는 바다를 살아 숨쉬게 하는 동해의 심장입니다. 울진 후포항입니다. 대게거리로 유명한 곳이죠. 새벽에 경매로 나온 싱싱한 대게를 맛볼 수 있는 식당이 많은데요. 왕돌초에서 잡은 대게뿐 아니라 먼 바다에서 조업한 홍게도 있습니다. 겨울이면
대게철을 손꼽아 기다리던 손님들이 각지에서 찾아들었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조에 빈자리가 나기 무섭게 바다에서 갓 잡은 대게들로 채워지는데요. 대게잡이는 5월까지 계속되지만 3월 이후면 대게들이 모래바닥에 땅을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잡히는 양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요. 지금 대게를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일반 대게. 일반 대게. 이거는 박살 대게. 이거는 홍게. 이거는 박살 홍게. 대게가 암갈색이라면 홍게는 주홍빛입니다. 탈피를 10번 이상 하고 성장을 다 마친 큰 게에는 박달게라고 부르는데요. 수심 1000m 깊은 바다에 사는 홍게는 가늘고 긴 다리를 가졌습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대게의 몸값이 2~3배 비싸죠. 박살 대게는 좀 딱딱해요. 우리나라 박살나무처럼 박살나무 딱딱하잖아요. 식감은 좀 쫄깃한 면이 있고 이거는 부드럽고. 지금 박살은 한 조그만 게 한 8만 원부터 한 15만 원 선까지 있고요. 8만 원부터. 그 대게는 마리부터 1만 원부터 한 5, 6만 원까지 있고요. 크기가 좀 작아도 배 부분을 눌렀을 때 단단하면 속이 꽉 찬 대게입니다. 대게를 찌기 전 몸에서 바닷물을 빼야 하는데요. 입을 따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뒷바닥에. 근데 이거는 많이 물이 안 나오죠. 그러면 물이 안 차되는 거죠. 그래서 해감을 시켜요. 그럼 자기가 뱉어내면 해감을 해요. 그러면. 이게 스팀이에요. 스팀. 이걸로 기절시키는 거예요. 스팀. 바로 튀면 다리가 떨어져요. 이게 바로 다리가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기절시킨 다음에 쪄야 다리 붙어있고 다리가. 온도에 민감해 뜨거운 김을 쐬면 잠시 기절하는데요. 해감 다 되고 기절하면 다리가 위로 다 올라와요. 다 올라온 거예요. 기절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올라왔죠. 다 피해 있다가. 그리고 대게는 이제 찜통에 넣어서 한 15분 쪄요. 배를 위로 하게 하고. 대게에 배가 보이도록 찜통에 올립니다. 그래야 아까운 살과 내장이 흘러내리지 않는데요. 대게를 찌는 사이 수조에서 특별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제 헛개로 태어나잖아요. 헛개를 해서 대게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개가 이렇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 이거 만져보세요. 완전히 신기하죠? 네. 살찐한 거예요. 지금. 그럼 얘가 점점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제 대게가 되는 거죠. 이게 탈출해요. 탈피한 직후 대게는 영양분을 다 빼앗겨 살이 없고 흐물거립니다. 먹이 활동을 하면서 단단해지는데요. 대게는 찌는 동안 뚜껑을 열면 안 됩니다. 내장이 다리로 흘러들어 색깔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대게가 잘 익었습니다. 싱싱한 제철 대게는 먹기도 편합니다. 달리 애쓰지 않아도 통통한 다리살이 쏙 빠져나오죠. 별다른 양념 없이 대게의 맛 그대로 즐기는 게 가장 맛있게 먹는 비결입니다. 싱싱한 대게의 내장은 진하고 고소합니다. 내장을 양념 삼아 밥을 볶은 후 고소한 김과 참기름을 더하면 배가 불러도 숟가락이 절로 갑니다. 하하, 이게 빠질 수 없죠. 대게로 국물 맛을 낸 라면까지.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네요. 특별한 날,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대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살 바르는 게 번거롭다 싶지만 한 번 맛보고 나면 손과 입이 바빠지기 마련이죠. 울진 대게 맛은 일반 대게하고는 틀리죠. 이 단맛이 나고 이 식감이 좀 쫀득쫀득하다고 할까. 식감이 있으면서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대게가 아주 딱 이맘때만 즐길 수 있어 더욱 반갑고 귀한 대게. 이 맛을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겠죠. 추운 겨울, 늦지막히 태양이 비추고 아직도 잠에 겨운 새벽녘. 바다를 깨우는 건 역시 고깃배들입니다. 미끼를 손질하는 배추 위로 갈매기들이 쉴 새 없이 몰려드는데요. 해가 뜬 시각, 이태훈 선장의 배가 뒤늦게 출항 준비를 서두릅니다. 7시가 넘어서야 나타난 이 선장. 걱정스럽게 바다를 바라보다 조타실로 들어갑니다. 오늘 조업이 조금 늦으시네요. 풍랑주의보 발효됐다가 해제된 지 이제 방금 전에 해제됐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출항하려고. 그 대교 조업은 안 될 것 같아서 대체 작업으로 이제 통발 작업 좀 하려고. 날이 안 좋아 조업을 포기한 배도 많은데 다른 어종이라도 잡아볼까 싶어 가까운 바다로 나갑니다. 비바람 불고 너울이 심한 날이 아니면 사철 바다로 향하는 이태훈 선장. 대게 조업이 끝나면 돌가자미를 잡고 봄에는 붕장어, 여름엔 오징어. 바다가 내어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조업 나온 보람이 있습니다. 가까운 바다에 던져놓은 통발 속 비싼 피문어가 들었네요. 바다는 부지런한 어부의 편입니다. 내가 운영을 하면서 딱 하나 목표를 딱 세웠어요. 그냥 어차피 하는 거 이 분야에서 좀 뭐 예를 들어서 문어하면 누구, 대게하면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이 바다 쪽에서 한번 최고가 돼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동해의 심장 왕돌초. 푸른 바다와 수중 낙원이 젊은 선장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바다에서 찾은 삶의 희망. 그가 꿈꾸는 멋진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